제 130화 혈천교의 만행 그리고 생마. 현재 후계는 매우 불안한 눈을 하며 3명의 관부 관원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후계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으니. 이 녀석들은 바로 재영한 찰사사의 한량들이 아닌가? 녀석들은 바로 사천 공자회의 악명을 가진 타락한 관부 관원들이다. 나는 여기서 녀석들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겠군?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인데 녀석들의 흉명이 워낙 대단하여. 후계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었다. 흐흐흐흐. 이보시오. 폭양객점의 석교두님. 어찌 녀석에게 이렇게 혈륜표를 날리셨소? 녀석을 관부 옥으로 데리고 가려면 좀 번거롭군요. 녀석이 어찌나 날쌘지 녀석을 폭양객점에서 쫓은지 무려 일각의 시간이 지나 이곳 죽상까지 달려오지 않았소. 만약 녀석에게 혈륜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녀석은 이미 이 죽산을 벗어나지 않았겠소.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번거로울 뻔하였소. 우리 폭양객점의 총관께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오. 그리고 녀석은 우리 아이를 두들겨 패서 아이 하나를 당분간 못쓰게 만들었소. 후후후후. 그렇다면 현장범이군. 3명의 관부 관원 중에 장비 수염을 한 인물로 호리호리한 인물이 폭양객점의 석교두의 말을 들으며 대답한다. 그는 본인의 두 손을 꽉 쥐었다. 우두둑 우두두둑. 그의 두 손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장렬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좌우로 비틀었다. 우두둑 우두두둑. 역시 그의 목에서도 소리가 장렬하였으니. 이보시오. 저 포교님. 녀석을 안찰사로 데리고 가는 것이 조금 번거롭지 않소? 그냥 녀석을 연신 두들긴 다음 온유월에 개 패듯 화를 풀고 이곳에 버려두고 가는 것은 어떻소? 평소라면 그렇게 할 것이지만 지금 응천부에서 지체 높은 인물이 이곳 성도 관부에 머물고 있어. 혹 행여나 성도에서 미궁의 사건이 발발한다면 우리 안찰사께서 고초를 당하시거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오. 지금은 우리도 몸을 사려야 하는 시기이니 아쉽지만 녀석을 안찰사사로 데리고 가야 하오. 제길. 녀석은 운이 정말 좋지 뭐요. 흐흐흐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러면 조포교, 왕포교 대인은 이 녀석을 그냥 데리고 간단 말이오. 수석교두.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일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않소. 녀석에게 약간의 훈계와 교훈이 필요하오. 맞소, 석교두.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응천부에서 왔다는 녀석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하루를 살았소. 허허, 응천부에서 왔다는 녀석이 누구요? 녀석은 응천부의 친군도위부 제독이요. 이런, 친군도위부라면 황제의 검이 아니오? 그렇소. 금능에 있는 응천부 주변에 있는 치안과 고관대작의 부패 등을 감시하는 곳이 의금부라면 중원에 흩어져 있는 곳의 성주부, 왕부, 관부 등 부패와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무리와 세력을 우선 제거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오직 친군도위부에서 처리하고 있소. 그들의 권력은 막강하오. 허허, 그렇다면 말이오. 폭양객점의 수석교두라는 석교두는 얼굴이 조금 굳어졌고 그의 두 눈은 힘주어 얘기를 바랬는데. 지금 응천부의 권력가들은 이 황제의 검에 줄을 대고 있어. 물론 친군도위부의 제독이란 자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자이지만 이를 후원하는 구룡제독이라는 자는 조광이란 자인데 그는 원 황실을 대도해서 무너뜨릴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그가 친군도위부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지방 후족이나 지방 성주부에서 이 조광 대인이란 자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겠소. 물론 중원 전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어. 하지만 그는 황제의 눈 때문인지 절대 뇌물을 받지 않는 자로 소문이 나 있어. 조 교두란 인물은 조금 허탈한 마음인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쉰다. 나 같으면 한몫 잡고 낙향하여 지방에서 왕같이 살 것인데 말이오. 흐흐흐흐. 그것은 나도 자네와 마찬가지야.
왕포두란 자는 주포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공감의 말을 한다. 흐흐흐흐. 속은 탐관어리 같은 놈들. 너희는 모를 것이다. 너희 안찰사사의 최고 수뇌인 정안찰사는 바로 우리 혈천교의 인물이다. 너희 포교들은 우리 혈천교에서 제공하는 뇌물로 정이라는 것은 아수라께 판지가 오랜 세월이 되었지. 그리고 내 놈들은 최근 혈미정에 중독되어 이 혈미정을 하루라도 걸으면 금단 현상으로 고통에 겨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역시 다시 혈미정을 찾지 않느냐. 병신 같은 것들. 석교두는 3명의 관부 관원을 보고 야비한 미소를 짓는다. 흐흐흐. 또한 너희가 말한 조광대인은 금능에서 제종기마문에 매우 지고한 신분이구나. 그분은 간접적으로 우리 혈천교의 뒤를 봐주기도 하지. 흐흐흐흐. 이를 아는 인물은 오직 혈천교와 제종기마문의 일부 사람만 아는 사실이지만 나는 얼마 전에 제종기마문의 요청으로 금능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응천부도 곧 우리 혈천교 천하가 될 것이다. 왕포교는 본인의 가슴에서 무언가 꺼내어 입에 털어놓고 자네도 하나 먹지.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낼 때는 이것이 최고야. 폭양객점에서 보내온 우리들의 극락이군. 그렇지. 이렇게 기분이 우울할 때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 후계는 이들의 대화와 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다. 이때 병신 같은 놈아, 무엇을 쳐다보고 지랄이냐? 여전히 자리에 상체를 일으켜 앉은 후계는 조금 불쌍한 얼굴을 하며 나는 다리를 다쳤는데 세 분은 어서 나를 의원에게 데리고 가주시오. 흐흐흐흐. 미친 녀석. 우리는 폭양객점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을 처리하러 왔다. 그리고 내 녀석은 이미 폭양객점의 청루 기녀들을 희롱했다고. 신고되었으니 내 녀석이 다친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내 녀석을 바로 안찰사 옥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죽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여. 내가 저들의 암기에 맞아 쓰러진 것을 모르어? 녀석, 너의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야겠다. 저벅! 왕포교였다. 그는 천천히 후계를 보았으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고 후계는 조금 오싹했다. 내가 무리민이 아닌 녀석에게 이렇게 오싹했던 적이 있는가? 후계는 비록 지금 암기에 맞아 쓰러진 인물이었으나 그는 강호 무림에서 이름난 후기지수로 절정 후입, 관정경에 이른 인물이지 않은가. 그는 왕포교의 기분 나쁜 미소를 보았으며 흐흐흐흐, 애석하구나. 나는 안찰사사를 나올 때 깜박하고 재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내 녀석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어쭈 구리, 내 다리를 잡아. 왜 나에게 발길질을 하시는 것이오? 왕포교의 두 눈은 붉은색 광채가 번쩍거렸다. 후계는 굉장히 빠른 발길질이었지만 그는 평소 절정의 무인이라 왕포교의 신속한 발길질도 무리 없이 막았으나 내 녀석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안찰사사로 데리고 가면 쓸데없는 말을 할 것이지 않으냐. 내 녀석은 그저 한 달간 재영한 찰사사의 감옥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훈방해 주마. 물론 반병신이 되어 말이야. 무슨 말이오? 나는 억울하단 말이오. 내가 저들의 폭양객점의 기녀를 건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오. 오히려 녀석들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타했기 때문에 도망쳐 나. 아우! 왕포교는 후계를 사정없이 발길질하며 밟았으니 이를 보고 있었던 조포교와 이들의 부하방 포두는 후계에게 다가가 왕포교를 도와 같이 후계를 밟아 나갔다. 후계는 이미 무공을 전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같았고
그가 금강불괴라도 이 무지막지한 구타의 현장이라면 항우장사라도 버틸 수 없는 것이다. 후계는 얼마간 신음을 내다가 왕포교와 조포교란 인물은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꾸부정한 자세가 되었다. 아니, 두 분 포교나리께서는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두 포교의 부하인 방표두는 하던 발길질을 멈췄다. 물론 후계는 이미 의식을 잃고 기절한 상태였으니. 아, 방포두님은 걱정하지 마시지요. 바로 폭양객점의 석교두였다. 두 분은 지금 잠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뭐야? 두 분은 지금 강시나 아기처럼 보이잖아. 조포교, 왕포교의 눈은 혈안이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몽롱했고 마치 영혼이 가출한 사람들처럼 조금 꾸부정한 자세였으며 멈춘 동작으로 이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니 방포두는 두 사람의 행동에 의문의 표정을 지었다. 두 분이 왜 이런 것이오? 이분들은 지금 극락에 있을 것이요. 안심하셔도 좋소. 나와 부하가 이 두 분을 모실 것이니 방포두께서는 저 녀석을 데리고 가서 옥에 가두시오. 폭양객점 석교두의 말에 방포두는 이보시오, 석교두. 나는 사천 성도의 재영한 찰사의 관부 관원 수석 포두지만 그대는 폭양객점의 무공사부요. 그러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소? 물론 나의 상사인 두 분의 명으로 이곳에 왔지만 저 녀석의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하오. 이놈 봐라! 안철사에게 말해서 방포두 이 녀석을 손 한번 봐줘야겠군. 흐흐흐흐. 폭양객점 석교두는 가자미 눈을 하였다. 흐흐흐흐. 그렇다면 지금 교두께서 이 두 분을 모시고 가시오. 나는 저 녀석을 완벽하게 죽이고 이곳을 떠나겠소. 석교두의 말에 안찰사의 방포두는 눈동자가 좌우로 신속하게 돌아갔다. 제길, 두 포교를 모시려면 방포두는 고개를 돌려 꾸부정하게 선 조포교, 왕포교를 보며 썩으랄, 도대체 이 야심한 밤에 환자 같은 두 사람을 데리고 이 축산을 내려간다? 차라리 저기 있는 거지 같은 녀석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에이, 위에서 깨지는 것도 서러운데. 방포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지금 웅천부에서 오신 대인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책 잡히면 좋지 못할 것이요. 그렇군. 그대 말이 맞는 것 같군. 그러면 나는 죄인을 압송할 것이니 두 분 포교님을 부탁하오. 제길. 저벅, 저벅, 저벅. 쓱. 방포두는 이미 기절하여 축 늘어져 있었던 후계를 들어서 어깨에 맨 후 그럼 나는 먼저 가오. 포교님들을 부탁하오. 휙. 타타, 타타타타, 탁. 휘, 슈슈슈슈. 방포두는 일광비연이라는 관부 관원이 주로 사용하는 신법을 밟으며 날아갔다. 역시 주변으로 공기 부서지는 파공음이 장렬하였으니 허! 녀석! 이봐 광현이! 네, 교두님. 내 사람의 대화에 껴들지 않고 가만히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석교두가 데리고 온 부하였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이 두 녀석을 봐라! 네. 중독이란 매우 무서운 것이다. 지금은 녀석들이 권력이란 끈이 있어서 그나마 대접이라도 받지. 녀석들은 혈미정의 재물이다. 허허, 이놈들의 꼬락서니를 보니 이제 말기 현상이구나. 혈미정을 처음 먹으면 역시 극락에서 여인들과 관계하는 상상으로 세상의 모든 시름을 덜고 쾌락에 몸부림친다. 하지만 혈미정에 중독되면 절대 끊을 수 없을 뿐더러 실생활에 매우 문제가 많다. 따라서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절연하게 되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흐흐흐흐.
그렇군요. 이놈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나부랭이는 일장춘몽이구나. 녀석들이 뇌물과 일반 양민에게 빼앗은 재물은 모두 우리 혈천교의 것이 되는구나. 이미 이곳 사천성도의 혈천교의 밀등거가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나섰다. 헉! 그 자린 고비 같은 녀석들이 나섰단 말입니까? 너는 우리 혈천교가 어떤 조직이라 생각하느냐? 그야 혈마혈족을 위시로 혈마 소강자님의 아수라 극락혈토를 이 땅에 베풀 수 있는 유일 정교일치의 조직이 아닙니까? 녀석, 난 내 녀석을 볼 때 항상 정직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지. 광현아, 세상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 혈천교도 역시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고 혈천교 안에도 보이지 않은 권력의 암투가 난무한다. 우리 16혈종단 단주 이하 모든 혈천교의 인물은 이미 삼공자에게 충성을 맹세했구나. 아마도 이번 칠룡대전에서 삼공자께서 권력을 휘어잡지 못하면 우리 16혈종단의 절반 무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이럴 때 우리도 숨겨둔 한 가지 패는 가지고 있어야지. 교주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 혈종단은 다른 혈종단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구나. 우리는 이미 오왕부와 당문을 최소 절반 접수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혈미정으로 우리의 계획을 6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아마도 삼공자의 수완이 매우 좋은 것 같구나. 혈천주님의 왼팔과도 같은 사내가 삼공자님을 도우니 말이야. 1회 후에 당문이 무너지고 또다시 1회 후에 오왕부를 우리가 접수하면 그 후로는 우리는 안전하다. 바로 혈천주님은 귀주에서 본천을 이곳 사천으로 옮기려 하시니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이곳을 정리하고 있으니 당연히 한자리 할 것이고, 또한 삼공자께서 소교주가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며 16혈종단의 대부분 고수들은 본천에서 주요 요직을 담당하게 되겠지.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런데 이 강씨 같은 놈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는 혈미정의 주재료가 뭔지 아느냐? 저는 잘. 아수라 마목의 수액이다. 그리고 이 혈미정을 먹는 녀석들은 아수라 혈기를 미약하게 배양한다. 그렇다면 녀석들은 누구에게 잡아먹힐 운명이지 않겠냐? 헉! 그렇다. 너와 대부분 혈천교의 무사들이 먹는 혈마안의 재료로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사천성도에서 나이 어린 처자들이 이 혈미정을 먹었다면 우선 삼공자에게 배양된 혈기를 빼앗기게 되지. 너도 알다시피 폭양객전 밀씨를 통해 황금전 벼론으로 끌려간 여인들은 모두 이성을 잃고 자신이 당한지도 모른 채 순결을 잃게 된다. 너도 예상은 하지 않았느냐? 삼공자의 동문 무공인 혈요마마공은 막대한 마문밀기가 필요하다. 삼공자께서 이미 폐관수련을 한 달 동안 진행하고 계시며 그곳에 매일같이 수십의 여인이 끌려가고 있지. 알겠습니다. 조금만 참자. 1회 후면 우리들의 세상이 올 것이니 말이야. 광현이라는 혈천교 무사는 웃고 있는 폭양객점 석교두를 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고, 석교두는 주변에 있었던 조포교와 왕포교를 보며 야비한 웃음을 흘렸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